하신 장경우 원장님의 의견을 장경우입니다. 여기 저희 선학 되시는 분들도 존경하는 우리 수목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상효 선생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좀 욕하시지 말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경위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번에 향후의 문제점 그 다음번에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동탑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발표를 90년도에 9층이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과연 이제 9층으로 해서 지금 복원을 해 놓으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탑이 9층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형식상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보존 철학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이 복원을 하지 않았은 게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보존 철학적인 그런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과거 18세기부터 영국의 러스킨 같은 사람은 모든 문화재의 유적은 그대로 폐허된 대로 그대로 보는 것이 실감이 난다.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둬라 하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고 또 프랑스의 루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문화재를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가지고 현대 기술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했고, 근데 두 분이 다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는 현대에서는 보존 철학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고, 다만 동탑에 대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1974년 되죠, 선생님? 74년에 마백연구소에서 동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조사가 됐고, 미륵사 전반에 대해서 1980년부터 우리 문화재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 담당을 해가지고, 저도 한 13년을 거기서 발굴하는데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동탑이 9층이었다고 제가 고고 미술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를 했을 때에 황수영 선생님께서 이게 우리 선생님이 고유섭 선생님께서 7층이라고 논리를 하셨는데 왜 이게 9층이 갑자기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언짢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9층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거기 동탑 부재 26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거는 노반석이었습니다. 노반석의 크기가 9층으로서밖에 없다 하는 거를 제가 이 체감률을 가지고 우리나라 석탑이 이 체감이 일정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림사 석탑 같으면은 이 수평으로 체감되는 것이 탑신이 한 장씩 이렇게 준다든지 또 높이 층고가 그러니까 반자
5지씩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일정한 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감을 가지고 노반석하고 이렇게 저희가 계산했을 때에 이게 9층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9층을 제가 발표를 했던 거고, 그 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걸 복원을 하겠다고 그건 아주 정책적으로 복원을 한 겁니다. 저희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 9층이면 9층이다 그런 이론만 내놨지 그걸 복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그걸 복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복원을 할 때에 제가 그 불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황수영 선생님도 저한테 그 9층이라는 게 좀 달갑지가 않고 이게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동현 선생님을 시켰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이 그 밑에 몇 분을 모시고 지금 그 중에 하나 이제 장원덕 교수인데 그분하고 여럿이서 그걸 했을 때에 그 260개를 전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10분의 1 모형을. 그래 모형을 가지고 모형을 쌓아 나갔습니다. 모형을. 그 모형을 쌓았더니 그게 9층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9층으로 지금 그게 된 거는 제가 발표한 9층보다는 김동현 선생님이 지금 모형으로 만든 그 모형의 9층입니다. 그래서 그게 학술적으로 뭐 잘못됐다 하면은 그거는 거기에 그 부재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반론을 하시면은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복원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경위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해체에 대해서 아마 1998년입니까? 해체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전라북도에서 맡아가지고 하다가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조유전 그때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했을 때에 연구소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맡아서 지금 김봉훈 소장님이 맡아가지고 이때까지 애를 쓰고 그 해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경위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정밀하게 잘 해체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향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해체를 다 해야 되느냐. 지금 1층까지 남았는데 그거를 1층까지도 다 해체를 해야 되느냐. 1층은 대부분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두고 다시 복원안을 세우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번에 해체된 서탑을 다시 복원을 할 거냐, 복원하지 않고 그 부재를 다시 복원하지 않고 보존할 거냐. 복원한다면은 그 부재를 어느 정도 재사용을 해가지고 할 거냐, 복원을 할 때 몇 층까지 그럼 해야 될 거냐,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 향후 문제점이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심초부까지 복원안을 위한 최대한의 고증 자료는 얻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복원을 하든 안 하든 탑이 원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아까 동탑을 했을 때처럼 부재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어떤 복원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복원안을 만들려면은 적어도 지금 1층까지 다 그 해체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그 자료가 되니까, 고증 자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복원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탑하고 서탑하고는 그 기법이 다릅니다. 서탑은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이 기둥은 기둥석대로 따로 하고 면석은 면석대로 따로 했는데, 동탑은 3층서부터 이 면석하고 기둥석하고 이걸 모각을 했어요. 통일신라 시대의 그 석탑에서 보시듯이 모각을 해서 한 부재로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탑은 기둥하고 면석하고 튀어나온 게 면이 20cm 정도 이 기둥이 튀어나왔는데, 동탑에서는
요게 한 5cm 정도밖에 안 튀어나왔어요. 서탑에서는 20cm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그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서탑이 반드시 동탑하고 같으리라고 그렇게 미리 편견을 가지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 구부제로서 복원할 때 복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6층까지 있던 거를 일정 때에 6층으로 이제 복원을 했는데 거기까지 해가지고 그걸 끝일 건지 아니면은 신재를 사용해서 7층 또는 9층으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구부제로 지금 원래 상태대로 있는 그 상태대로 지금 아까 우리 박 교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은 압축 강도가 지금 다 다릅니다. 구부제하고 신부제하고 압축 강도가 다른데 그거를 같이 사용해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부제도 어떤 거는 이제 이건 못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원래 6층까지 남았던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쌓기도 상당히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하튼 일단은 그 복원안이 어떤 안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그러니까 원형이 몇 층인지 그거를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을 가지고 이걸 9층까지 그럼 할 거냐 아니면 7층까지 할 거냐 6층까지 할 거냐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저는 그 구부제는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동탑을 복원할 때에도 제가 아주 누차 강조한 것이 구부제를 있는 대로 다 써라. 260개 중에 적어도 100개는 써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실제 응용역학 하는 분들이 이거는 못 쓴다. 강도가 이거 안 나가서 못 쓴다 해가지고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지금 계단석, 노반석 또 각 층마다 위에서부터 각 층마다 한 부제씩만 썼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썼으면은 지금 동탑이 엉터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덜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부제가 딱딱 맞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게 잘못됐다고 안 그러죠. 그런데 지금 너무 적게 썼기 때문에 저 동쪽을 보시면은 그게 한 부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만일 여기 이 서탑에도 몇 층까지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그대로 신부제를 섞어서 쓰신다면 구부제는 아주 많이 가급적이면은 많이 써주시는 것이 그게 문화재의 복원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서 어떤 아치가 부러졌을 때에 그 아치를 다시 복원할 때에 거기 있는 부재들을 허에 갖다 씁니다. 정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거기다가 그냥 다 끼워서 발라서 이렇게 쓰는 그런 방법은 문화재의 현대적인 보존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부제를 그러면 복원을 이게 너무 많이 한 80%가 이거 못 쓰겠다고 그러니까는 여기다 석탑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원부제를 그냥 보존을 해가지고 차라리 신부제로다가 모형을 만드는 게 낫겠다. 그런 또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어떤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대책으로는 밑에까지 다 해체를 해가지고 고정부제를 찾아가지고 뭔가 원형이 어떤 거다 하는 거는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기단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동탑은 기단을 2m 20까지
표토에서 2m 20까지 그걸 갈라봤습니다. 갈라봤더니 밑에서부터 한 2자 이상 되는 그 돌로다가 층층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에서는 점점 작아져가지고 1자 또 5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판축이 된 거죠. 이제 다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복원할 때에 이거 유구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안을 낸 것이 매트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겁니다. 매트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덮었어요. 발판 같은 콘크리트를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금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옛날 그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매트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윗부분은 상당 부분 이렇게 훼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하려면 다시 보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서탑 기단 주위를 제가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을 했더니 거긴 사질토로 됐어요. 여기 동탑은 아까 말씀대로 큰 돌로다가 이렇게 층층이 다져서 했는데 이 서탑은 사질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할 때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해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